강지연, 소준일, 황덕연의 축구 살롱.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의 축구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축구 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죠. 드디어 K리그가 이제 개막을 했는데 어떤 경기 가장 인상 깊게 보셨어요? 사실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거는 역시 개막전이죠. 전북과 수원의 개막전인데 연맹에서도 일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특히나 세계 축구가 전반적으로 다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세계 36개국의 K리그 중계권이 이미 판매가 됐다라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고 전북과 수원의 개막전이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생중계가 됐었는데 해외에서요? 예, 해외에도 이제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누적 접속자가 총 3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오호.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요? 경기가 조금 더 재밌었더라면 어땠을까? 같은 다들 같은 마음이시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 이동국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부록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주성의 왕은 아직도 이동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했는데 전북이 올 시즌에 시작하기 전부터 약간 좀 우려를 샀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문선민과 로페즈가 빠져나가면서 그 양쪽 예. 측면이 없어졌고 대신 아주 좋은 선수들이 영입이 되긴 했지만은 기존에 없어졌던 그 공격의 옵션들을 과연 어떻게 똑같이 대체를 혹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체를 할 것인가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미흡함을 남기지 않았나. 올해도 그 예전 전성기만큼의 최강 전북의 모습까지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북이 일단 액면가 상으로는 스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김보경 선수를 비롯해서 쿠니모토 선수도 그렇죠. 영입을 했고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문제는 전북보다 경쟁자들이 더 전력을 네. 잘 보강을 했습니다. 예를 특히나 들어 울산이라든가. 울산이죠. 울산 경기 참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이제 사실 울산은 딱 한 선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청용. 네.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거쳐서 이제 독일 무대를 밟고 이제 K리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턴을 한 셈이 됐죠. 유턴을 하게 됐는데 사실 반신반의한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네. 뭐 여전히 클래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 울산의 이 개막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이 느끼시는 심정이 후자 쪽에 좀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슨 선수가 과연 어떨지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특히나 팀의 세 번째 골을 뽑아냈을 때 데이비슨 선수가 분명히 기여한 측면이 있었고 그렇죠. 데이비슨 선수 올 시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왼쪽 측면을 좀 잘 책임져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이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센터백 그리고 미드필더 공격진에 관해서 얘기를 이제 짤막하게 드렸었는데 양측 풀백 그러니까 뭐 유사시에는 윙백도 될 수가 있겠죠. 이 측면 수비수의 자원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에도 뭐 발탁된 이력이 있을 정도로 네, 지금 치타죠, 치타. 그렇죠. 현 시점 K리그에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뛰어난 선수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있고 데이비슨 선수가 정말 시즌 개막전까지는 의문보가 좀 붙어 있었습니다만 개막전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를 다 좀 불식시키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상주전에서 그 주니어 선수가 2골을 뽑아내면서 사실 그 1라운드 MVP로 또 선정이 네. 됐거든요. 여기에는 뭐 이견은 없으신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할 말이 없군요. 아니 두 골에다가 어시스트 1개를 했는데 이 선수를 그렇죠. 라운드 MVP로 안 뽑으면 네, 이 정도 문제가 좀 있는 거 공포라면. 아닙니까? 네. 아니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물어본 거죠.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말에 펼쳐지게 되는 K리그 2라운드 경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2라운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팀들이 붙는 매치업 하나죠. 대구와 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구와 포항의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 경기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만나서 꽤나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경기는 특히나 인천의 마하지 선수가 세징야 선수를 그야말로 뭐 철거머리 같이 전담 마크를 하는 그런 장면들로 참 화제가 됐었는데 인터넷에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뭐요? 인천 팬분들 마하지 좀 데려가세요. 세징야 숙소까지 따라왔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보였으면. 네, 마하지 선수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합니까?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뭐 카메라에 정말 커플처럼 세징야 선수가 잡히는 곳마다 마하지 선수가 다 따라가면서 태클로 끊고 몸싸움으로 끊고 하다 보니까 대구가
마하지 선수의 그 벽을 넘지를 못하면서 세징야를 중심으로 뭔가 좀 풀어줘야 되는 장면들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고 결국은 뭐 원정이긴 했습니다만 0대0으로 끝이 나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제 2라운드 상대가 포항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천보다는 훨씬 더 전력이 강한 팀이고 마하지 선수가 그랬듯이 세징야에게 뭐 누군가 전담 마크가 붙어서 철거머리 같이 따라붙는 그런 전술을 사용할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어쨌거나 포항을 상대로 대구도 분명히 어떤 전술적인 준비를 하고 나올 것이고 오히려 포항이 인천보다 더 강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포항을 상대로 첫 라운드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포항 같은 경우도 지난 1라운드에 굉장히 잘했어요. 시작이 좋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전성기에 이제 포항을 상징했었던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스틸타카라는 별명이 있었죠. 이 포항의 이제 포항 스틸러스와 이 한창 또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뭐 세계 축구를 좀 주름 잡았었던 네. 이 스페인의 티키타카를 이제 합쳐서 만들어진 용어였는데 그 당시가 생각나신다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 네, 그만큼 이제 볼을 소유했을 때 그리고 볼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도 포항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조직력 그리고 팀워크가 상당히 좋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좀 풍겼었던 경기였고 네. 인천과 대구의 경기가 굉장히 좋은 교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전술로 나올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의 미드필더진을 보면은 최영준이라는 이 활동량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훌륭한 선수죠. 훌륭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최영준 선수가 이제 1라운드에 마하지가 했었던 것처럼 세징야를 전담 마크 해주고 대구의 공격에 좀 전체적인 이 볼줄기의 흐름을 묶어준다면 이 포항 입장에서도 뭐 인천 같은 오히려 뭐 인천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어떻게 보면 좀 속도와 속도, 공격과 공격으로 맞붙었을 때 이 양 팀의 중원에서 어느 쪽이 좀 더 힘싸움 우위를 점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경기에서 그리고 네. 또 한 명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대한 선수요. 아. 대한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경기에서 후반전 교체 투입돼서 나왔는데 이 선수의 퀄리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역시 세징야 대안은 선수가- 대안이다. 그렇죠. 세징야 선수가 오히려 최전방에 있고 대한 선수가 그 1선과 2선 사이의 공간으로 내려와서 경기를 좀 풀어주고 그 라인 사이에서 공간을 찾아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대구 공격이 좀 잘 풀린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네. 대한 선수가 뭐 이제 나이도 있는 만큼 뭐 선발로 올 시즌을 얼마나 많은 경기를 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분명히 대구가 올 시즌에 대한 선수는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네. 잘 데려왔다.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라운드. 사실 대한 선수도 그 이적 역사를 보면 참 이것저것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빨간 옷을 입고 있다가 파란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는 약간 그 하늘색 옷을 입게 됐는데 네. 그래도 하늘색의 대안은 정말 그 대구의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대안이 대안이다.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네.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포항 경기를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나 더 주목하는 이유는 이 대구 인천전을 보신 분들은 경기장에 고라니 한 마리가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구 골키퍼 최영은 선수인데. 이 대구 포항전 역시도 이 최영은 선수의 이 독특한 목소리가 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대구와 포항의 경기 눈여겨보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또 다른 경기 어떤 경기가 있나. 부산과 전북이 맞붙네요. 네. 사실 부산이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포항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조덕재 감독도 야, 일부 리그가 이렇게 템포가 빨랐구나라면서 이런 인터뷰를 남겼었는데 하지만 이번 2라운드는 부산이 특히 홈으로 돌아와서 경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북을 상대로 조금 고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 왜냐하면 전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측면에서 풀어주는 선수의 자원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특히나 수원에 완전히 물러나서 공간을 아예 지워버리는 그 이른바 텐백 수비를 했을 때 그것을 깨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네. 부산 역시나 아무래도 또 객관적인 전력이 약하다 보니까 좀 수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친다면 전북이 과연 그 부산의 빗장을 풀 수 있을지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을 네, 것이다. 그래서 부산이 전북을 상대로 승점을 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변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1라운드 승리한 팀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북이 제일 재미없게 축구를 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솔직히 네. 그랬어요. 네.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뭐 김진수 선수와 이용 선수가 지금 현역 이제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이름값이라든지 스타성은 뭐 저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 선수들의 기량을 사실 생각해봤을 때는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내려온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에 어떻게 보면 공격진의 면모를 살펴봤을 때 빠른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역습에 능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산이 1라운드에서 수비적인 불안감을 좀 뭐 갖고 있었다곤 합니다만 역습 한 방이 제대로 진행됐을 때 뭐 특히나 이제 이동준 선수를 제일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네. 있겠죠. 그러니까 이동준 선수가 이제 워낙에 스피드도 빠르고 이 선수가 사실 그 선수들 사이에서 별명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네. 그냥 별명이 달리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빠르다는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 굉장히 폭발력이 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동준 선수가 마음먹고 측면에서 이제 질주를 시작했을 때 과연 전북 수비진이 이 점을 좀 어떻게 막아내는지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황덕현 해설위원도 부산이 홈 어드밴티지를 적극 활용을 하고 10분 능력을 발휘한다면 어쩌면 전북을 꺾을 수도 있겠다. 저는 맥시멈은 그래도 무승부 정도로 봅니다. 맥시멈 무승부요. 네, 왜냐하면 부산도 사실 이제 수비진이 올 시즌을 앞두고 거의 뭐 개혁이 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 바뀌었어요. 네, 네.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라운드에도 그런 수비 불안에 대한 그 문제점을 분명히 노출을 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전북이 템백으로 내려앉은 수원을 상대로 고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공격진의 몇몇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K리그에서는 가장 상위 클래스에 화려하죠. 있는 네. 팀이기 때문에 이 부산의 수비 불안이 전북을 상대로 좀 얼마만큼 1라운드에 비해서 좀 조직적으로 완성이 됐을지가 이날 이제 이번 라운드의 승패를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경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경기는 사실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소준일 아나운서가 픽해 주셨던 경기인데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빅매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기거든요. 성남 인천전. 사실 성남과 인천전을 뽑은 이유는 그겁니다. 2라운드에서 붙는 매치업들을 살펴보면 약간은 좀 전력차가 나는 팀들 간의 경기가 많거든요. 네. 그 와중에 좀 잘하는 팀들 간의 경기, 좀 강해 보이는 팀들 간의 경기가 바로 대구가 포항이라면 네. 약간 올 시즌은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면 좋지만 하위 스플릿에서 약간 좀 생존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는 팀들 가운데서 맞붙는 매치업이 성남과 인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과연 승점 석점을 어떤 팀이 가져가느냐가 결국은 역시 짧아질 시즌 후반부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제 생각이 되는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에서 광주를 맞이해서 일단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네. 김남일 감독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일단 돌아온 양동현 선수가 오. 2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일본에 갔다가 올 시즌에 다시 돌아왔죠.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만 34살로 다시 한번 K리그에 돌아와서 복귀전에서 2골을 신고를 했는데 분명 첫 번째 경기에서 광주의 수비진이 약간 좀 우왕좌왕하면서 양동현 선수의 위치를 너무 쉽게 놓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김남일 감독이 시즌 전에 본인이 직접 밝혔던 대로 올 시즌은 성남은 공격 축구를 하겠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조각은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양동현 선수가 얼마나 전방에서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 네. 일단 양동현의 경쟁력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하더라도 분명히 성남이 올 시즌에 꽤 괜찮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정경호 코치가 김남일 감독을 도와서 과연 어떻게 전술을 잘 짤지 역시 좀 축구 팬들에게 많은 관심사였는데 첫 번째 경기가 잘 끝난 만큼 성남 역시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구를 너무나도 잘 막았기 때문에 네. 마하지 선수가 과연 이번에는 양동현을 어떻게 막아줄지 네.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찰떡 마하지. 볼거리겠네요. 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딱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성남의 이제 지난 라운드 라인업을 보고 가장 의아했었던 것은 김동현 선수의 선발 출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동현 선수가 97년생입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22세 룰에 이제 적용을 받는 선수였는데 올 시즌은 그게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예. 사실 성남 입장에서는 박태준 선수가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쿼터를 채울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최지목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김동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김남일 이 감독의 현역 시절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생각해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할 유형의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뭐 이제 볼 배급도 상당히 잘해준 데다가 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좀 볼을 예쁘게 찹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마하지가 위치한 중원 그리고 김동현이 위치한 만약 나온다면 이 성남의 중원 간의 싸움도 상당히 볼만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공격수 대결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무고사 대 양동현 혹은
케인대 대 양동현 정도가 이제 될 텐데 케인대 선수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는 의문부가 좀 붙어 있습니다. 지난 경기 뭐 워낙에 이 임팩트가 강한 득점을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엄밀히 말해서 낙제점이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도 인천이 케인대와 계속 함께 가고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선수의 어떻게 보면 이 잠재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양동현 선수는 1라운드를 통해서 자신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이제 알렸습니다. 이미 증명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케인대 선수가 과연 이 양동현이라는 주포를 가진 성남을 상대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케인대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한 가지 또 이슈를 끌었었던 것은 헤어스타일이었죠. 이제 머리가 약간 이제 독특하게 네. 했었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케인다가 이제 헤더를 따지 못하는 게 저 머리 스타일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자꾸 다른 쪽으로 튄다라는 얘기가 너무 있었습니다. 쿠션 역할을 해준대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지난 시즌에 김진현 선수가 이제 인천 소속이었고 올 시즌부터 이제 서울 소속으로 뛰게 됐는데 제가 김진현 선수를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달한 말 중에 하나가 케인에 만나면 그 머리를 좀 짧게 깎으면 헤딩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전해달라고 했는데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 뒤로 헤더 능력이 좀 괜찮아졌어요. 네, 그래서 올 시즌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 진짜 황덕현 위원 얘기 듣고 자른 거 아니에요? 뭐 그랬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꼭 밥 이 방송 사. 보신다면 네,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경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저는 이 경기가 기대됩니다. 상주 강원전. 강원이 분명히 원정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병수볼 시즌2의 그 위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한 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그 중심에는 지난 라운드처럼 또 김승대 선수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승대 선수가 자기 몸에 잘 맞는 옷, 어떤 그런 팀 컬러, 그런 전술을 만나면 정말 엄청난 선수잖아요. 네. 근데 전북에서 다 못 푼 한을 올 시즌에는 이 강원에서 마음껏 풀어가며 마음껏 또 이 라인을 깨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선수의 장점 자체가 이제 워낙에 유명했었던 이 라인 브레이커라는 별명도 있었고 네. 이게 뭐 사실 강원이 이제 김승대 선수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서울전에 강원이 전체적으로 시도했었던 패스 숫자가 614개입니다. 이게 한 경기에 패스가 600개가 넘었다는 것 자체가 병수볼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김병수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대변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상주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전력상에서는 서울보다는 아래였었던 팀을 이제 상대하는 강원 입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과 울산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나게 되네요. 네, 뭐 이 경기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별로 제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정말 죄송한데 네, 너무 수원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1라운드의 수원의 경기력이 정말 좀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기력이 사실 나왔습니다. 근데 더 강한 상대가 나왔어요. 전북을 넘으니까 울산이 나왔는데 그러게요. 울산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홈 경기이긴 한데 이 경기도 사실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하필 또 초반 대진이 이렇게 또 전북 울산. 그러니까 수원이 지난 시즌에는 1라운드에서 울산을 만나고 2라운드에서 전북을 만났습니다. 근데 올 시즌은 1라운드에서 전북을 만나고 2라운드에서 울산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일정이 거의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시즌 이임생 감독이 이 개막전을 앞두고 울산, 전북 2연승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2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일단 올 시즌 역시도 지금 전북과의 개막전에서 패배를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울산이 사실 뭐 저희가 언급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전북보다도 고평가를 받는 팀이다 보니까 지금 이임생 감독의 머릿속도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수원 팬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수원 입장에서 조금 변호를 해보자면 헨리 선수가 지난 경기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수원이 사실 울산을 만났을 때 개막전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승점을 챙기기 위해서는 실리 축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울산의 공격을 헨리 그리고 사실 뭐 수원이 뭐 보통 3백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여기서 좀 어떤 식의 전술 변화를 가져갈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2라운드 이번 주말에 펼쳐질 두 번째 라운드 경기들에 대한 프리뷰까지 마쳐봤습니다. 저희 이제 인사드리기 전에 K리그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한마디씩 좀 정의를 내려보고 가면 좋겠어요. 네, 한마디. 저부터요. 네, K리그는 워터파크다. 워터파크다. 네. 왜요? 물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저어야 돼요. 물이 넘쳐요, 그냥.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K리그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고 국외적으로도 K리그라는 콘텐츠를 충분히 좀 홍보하고 그리고 특히나 동남아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중앙아시아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축구 팬들 사이에서 많이 흘러나왔었잖아요. 그런 축구 팬들이 축구에 대해서 약간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K리그가 충분한 그 대답을 해줄 수만 있다면 K리그가 좀 자생할 수 있는 조금 더 높이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 차례인가요? 네. 네. 저는 K리그는 삭힌 홍어다. 홍어. 그러니까 삭힌 홍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좀 숙성된 이런 예.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 K3 리그와 K4 리그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전해드렸었는데 그만큼 K리그가 오래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뭐 유럽의 리그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 역사가 좀 짧은 리그긴 합니다만 이 충분한 내실 그리고 기반을 다지기에는 저는 충분한 기간이 좀 있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올 시즌 K3, K4 리그를 보면 이 왕년의 스타들이 감독으로 부임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는 안양을 맡았었던 고정훈 감독이라든지 그리고 2000년 월드컵의 이 타이거 마스크 김태형 감독 역시도 올 시즌은 K3와 K4 리그에서 충분히 이제 또 보고 이 감독들이 어떻게 보면 화면에 잡혔을 때 그 시절을 추억하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도 와 저런 시절이 좀 있었는데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숙성된 K리그가 올 시즌은 이 K리그 1, 2뿐만 아니라 이 하부 리그부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기반을 다지고 내실을 네. 다질 수 있을 저는 계기를 좀 마련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숙성된 걸 올 시즌에 좀 빵 터트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리그는 승격의 쓴맛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승격했다 그러면 막 환희에 차서 다음 시즌 기대하고 제2의 경남이 될 때야 돌풍을 일으켜볼 때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K리그 1의 벽은 조금 높고 K리그 1이라는 정글은 조금 더 힘들었다. 예, 그래서 지금 승격해서 올라온 부산과 광주가 모두 첫 라운드 시작이 좋지 못했죠. 예. 그래서 좀 더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2라운드는 승격팀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살롱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La la